안녕하십니까. 모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선배시민의 실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기관은요, 금정구 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인데, 금정구 노인복지관은 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선배시민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나누고 누리는 신명나는 노후라는 비전으로 그 선배시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의 선배시민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시민은 지역사회에 좀 애정을 갖고 참여의식이 강하고 그다음 더 좋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하자는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그 한국 노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그 공동모금회가 좀 후원하는 그런 회의에 우리 대표가 2사람 참석했습니다. 지금 계시는 조석영 관장님하고 그 운영위원, 권익위원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 선배 시민이 만들어졌는데 올해 5기까지 다 수료해가지고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 시민 운영 방식이라고 하면은 총회는 1년에 딱 한 번, 그거 진지하게 합니다. 네, 1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임원회는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사전에 그 지역사회 조사, 이런 것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 밀집지역 이런 데가 조사해가지고 노인에 관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회의에 꼭 상정해가지고 의사결정은 반드시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환경정화, 그 다음에 그 청소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주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배 시민들이 캠페인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 회원들에게 알리고, 안내를 하고 이래가 지금은 스스로 아주 질서 있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은 남산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서로 질문, 토의,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2번이나 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참 그 학생들도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대 공감을 느꼈습니다. 네. 나의 작은 활동이 선행이겠죠.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내가 함으로 해서 후배들이 따라오고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사 과정을 배우러 갔을 적에요. 참 나는 머뭇거렸어요.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맨 처음에 쭈뭇쭈뭇했죠. 솔직히 말해서요. 가서 강사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강사님이 또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갖고 도전하면 나도 내 수준에 맞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생을 잘 살았다는 생각으로 하고 멋있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 시민, 그러니까 후배 시민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베풀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광안리에 노인 의식 개선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서 한번 해보니까 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연합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정말 힘이 강하구나 하는 것을 적실히 느꼈습니다. 부곡동 교통 캠페인을 할 때 건널목 이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고 그냥 무단횡단을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서 손을 잡고 나오면서 어르신 앞으로는 이렇게 다니면 위험하시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늦더라도 필히 이 건널목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으시고 같이 따라줬습니다. 그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면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다 함께 사회에 참여하시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는 소극적이었습니다만은 이젠 좀 적극적으로 체력이 다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 시민 세 분을 만나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냐 하면 모이자, 범상치 않은 시민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선배 시민 활동의 이름을 우리 모여서 함께 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범상치 않은 존재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이자, 범상치 않은 시민들의 모임으로 사회 참여 활동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저희가 만나뵀던 선배 시민은 조우상 선배 시민이었죠. 선배 시민 교육 이후에 선배 시민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선배 시민들이 총회도 만들면서 그 원칙들도 정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 시민 자조 모임을 통해서 또 다른 그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선배 시민 강사단. 여러분 놀랍지 않으셨어요? 우리 선배 시민들이 선배 시민을 가르치는 이런 강사단을 조직해서 그 청소년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배 시민들의 교육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복심 선배 시민께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이 이복심 선배 시민은 선배 시민 강사단이라고 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누구나 다 선배 시민 강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눈에 띄는 활동 중에 그 고령 친화 도시 조성 활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위험한 곳을 우리 선배 시민들이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원 선배 시민께서 이러한 교통 활동이라든지 교통 베테랑 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에 다양한 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시민분들께서 인터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관 관장님과 사회복지사의 지지가 우리의 활동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 노하우가 있길래 이런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사회복지사 김희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정구 노인복지관 김희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정구 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들의 권령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점차 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노인 세대가 되잖아요. 그때 제가 되면 저도 선배 시민처럼 사실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와 어떤 이런 지역사회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할 수 있는 선배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배 시민들의 활동에 상상력과 활력을 주는 복지사가 되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활력을 주는 복지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선배 시민 활동을 하면서 정한 구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주 최강 선배 시민입니다. 우주 최강의 선배 시민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파이팅 넘치게 항상 구호를 외치면 항상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활력을 줄 수 있는 복지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조직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선배 시민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그것들을 조직해서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원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시민을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함께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자 여러분들도 선배 시민을 참여자와 실무자만의 관계가 아닌 정말 나의 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선배 시민과 저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김희은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의 활동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은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희은 사회복지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조직가가 되어야 된다. 선배 시민을 조직하고 마을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서 매개하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희은 사회복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선배 시민 활동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김희은 사회복지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 시민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는 매개자와 조직가로서의 지원으로 이러한 선배 시민 활동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해도 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기관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조수경 관장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2014년 개관하면서 지금 현재 변화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요구나 특성, 그리고 금정구 지역 어르신들의 요구와 특성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어르신의 주체성과 지역사회 참여에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의 미션은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나누고 누리는 신명나는 노후라고 정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성과관리의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체계 기반한 실천 역량 강화, 당사자의 평가 참여, 어르신들의 주체성 강화라고 하는 중요한 성과 목표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의 방향성이 그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지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저희 복지관의 사업이 선배시민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배시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의 단위 사업에 그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의 기관에서 선배시민이 차지하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들은 저희 복지관이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사업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어서 현재는 전 신입회원 교육 그리고 전 프로그램의 리더 교육,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선배 시민론은 필수적으로 안내를 하면서 복지관이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모습을 원하고 있고 또 권리를 가진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데 그 주요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간 저희가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단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지금까지 가지는 주요한 변화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역할과 사회복지사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기에 선배시민대학이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이해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후에는 저희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임원 조직이라든지 총회 조직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런 의사결정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의 역할을 저희가 대변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희 복지관은 선배시민대학이 주축이 되기도 하고 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당사자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데 주변의 관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조직들이 기관 안에서 커졌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냐. 또 그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기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중심을 잡을 수 있겠냐. 왜 그렇게 얘기들 하시냐면 어르신들은 본인의 사적 이익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이익만 주장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7년째 운영을 해본 결과는 선배 시민들에 대한 의식들이 바르게 정립만 된다면 주변에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금정구 노인복지관에서 한 자리 하려면, 한 목소리 내려면 선배시민대학에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의식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우리가 불편한 거 있으면 이들한테 얘기하니까 기관에서 충분히 의견들이 전달되는 구조가 되더라, 이런 이제 의식들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저희 복지관이 가고자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 조직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런 좋은 사례들을 확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뭐 우려들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수경 관장님을 만나보셨는데요. 이 기관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시민 교육을 시작했을 때 이 선배시민 교육은 우리 기관하고 가장 잘 맞는 교육이다. 그래서 선배시민 교육을 신입 어르신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신입 교육으로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 노인 교육에 선배 시민의 내용을 넣어서 교육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선배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주체가 된 선배 시민들은 자조 모임을 형성하고 그 스스로 그러한 다양한 활동에 그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선배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노인복지관은 이 기관장과 또 그 사회복지사 그리고 선배시민이 이 삼위일체가 돼서 열심히 선배시민 실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관은 어떤지 또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에는 또 선배시민의 또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중원 노인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한번 그 중원 노인복지관은 어떤 곳이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우리 관장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랜 시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선배시민 사업을 쉼없이 해온 부분이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시민을 그 단순한 사업이 아닌 사업을 넘어서 가치와 철학으로 저희가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고요. 직원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들 학습 동아리가 이미 이제 중간관리자들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가 형성되어 있는 팀이 있고요. 또 선배시민을 담당하는 그 사회복지사들 간에 자체적으로 또 꾸려서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또 학습에 대한 것들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도 대상으로 또 선배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전 직원 교육 또 동아리별로 학습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노인복지관이 케어센터로의 역할을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케어센터를 좀 뛰어넘어서 커뮤니티 센터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지관이 지역사회하고 그리고 다양한 후배 시민들하고 또 어르신들하고의 그런 소통하고 또 학습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복지관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뭔가 우리가 정말 선배 시민이구나,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삶이 달라지고 또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관에서 활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기존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돌봄을 주로 받는 형태였다라면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돌보시려고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바뀌게 됐고, 어르신들은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전에는 어떤 매뉴얼에 있는 사업 지침 안에 있는 사업들을 되게 조금 해내기 바빴고, 또 처음에 선배시민 사업도 이게 추가적인 사업을 또 해야 되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어르신들과 같이 우리도 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같이 학습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는 어떤지, 공동체는 어떤지, 우리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중심에서 이제는 어르신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들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사회복지사들도 이제는 사실 그전엔 조금 객체 같은 느낌, 근데 지금은 주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학습하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만나가고 이런 과정이 많이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 신명희 관장님의 또 이렇게 인터뷰를 보셨는데요. 선배 시민의 정신이 전체 기관에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직원 교육의 효과로 선배 시민 활동들이 이렇게 활발해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배 시민 교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어르신들은 막 변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는 변하는 어르신들을 쫓아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선배 시민 교육을 다 같이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직원들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선배 시민 교육을 함께 함으로써 선배 시민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사회복지 기관에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선배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첫 번째 팀을 만나볼 건데요. 그 첫 번째 팀은 선배시민 대학이 처음 생기고 그 자조 모임이 만들어진 그 자조 모임입니다. 여기는 디딤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디딤돌의 활동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딤돌 자조 모임 어르신들은 후배 시민과 공동체를 돌보자는 가치를 담아서 공동체 현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학습해보면서 토론해보고 그 안에 선배 시민 실천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1, 2, 3 세대 간 관계 안에서의 그 소통을 이끌어서 그 격차를 좁히고 서로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통을 주요 테마로 삼고 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작년에는 후배 시민들을 돌보자는 그 기치를 담아서 청소년 복지 시설을 살펴보면서 청소년 관련 법안에 대해 학습을 했습니다. 세대 간 노인 이미지 리서치 조사, 지역 안전 환경 조사 등도 실시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도 인정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합리적 비판을 통한 미래지향적 사고와 이성적 상상을 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큰 변화라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신은정 사회복지사와 이희문 선배시민을 만나봤는데요. 중원노인복지관에 제일 처음 선배시민 대학이 생기고 난 이후에 자조 모임을 만드셨는데 그 자조 모임의 이름이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이 디딤돌은 후배 시민의 디딤돌이 되겠다라는 의미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후배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세대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모임들을 가진 이후에 지속적인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통 광장을 열고 계신데요. 이 디딤돌 어르신들이 그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 기관에도 방문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마을이 키워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그런 생각을 못했다라는 그런 경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활동을 참고하셔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중원노인복지관의 새로운 활동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노인복지관에는 디딤돌뿐만 아니라 JWBC라는 중원 브로드캐스트라는 활동들을 선배 시민들이 하고 계신데요. 이 선배 시민의 활동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고 있는 선배 시민 사업은 JWBC라고 해서 각 미디어 재능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돌보는 선배 시민 자원봉사입니다.
저희 JWBC에는 중원 알림이 기자단, 그리고 중원 방송단, 그리고 ICT 선도자가 있습니다. 중원 알림이 기자단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로 공공 와이파이의 필요성 같은 내용을 기사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중원 방송단 같은 경우에는 TBS 우리 동네 라디오에 가셔가지고 그 정보화 격차 해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남 FM을 통해서 힘내라 청춘들이라는 주제로 그 코로나19에 지친 청년들을 응원하는 방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ICT 선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배 시민의 삶을 그려주는 영상 자서전 제작은 물론 대학생들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그리고 함께 학습하면서 영상물로 제작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는 대학생들은 처음에 저희와 함께 했을 때 그냥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봉사 시간 채우러 왔어요. 그러면서 어르신들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죠?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선배 시민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어르신과 정말 다른 이미지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했습니다. 라는 것은 물론 이런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키워드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미디어 재능을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하고자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과 학습하고 토론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선배 시민 사업을 통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선배 시민 교육을 들었을 때 우리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신물한 여지도 활동에 후배 시민들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후배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배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저도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JWBC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그 영상에 담아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들이 어떤 활동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미디어인들의 활동들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JWBC는 선배 시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선배 시민분들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우리 후배 시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선배로서 뭔가를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생각하셨는데 후배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역량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선배 시민들의 태도를 이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시민의 활동, 그 건강지킴이 동아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동아리는 자기 건강을 지키러 그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가 마을의 건강 그리고 그 성남시의 건강까지 고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건강지킴이 건강동아리는 크게 예방적 건강관리와 공동체 건강 돌봄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예방적 건강관리는 어르신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스스로 자조 운동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건강 관련 교육을 들으시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 건강 돌봄 쪽에서는 이제 선배 시민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요. 선배 시민 교육을 하고 함께 자각하고 함께 소통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동아리 어르신들께서는 2015년도부터 선배 시민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나에서 우리, 우리에서 공동체로 조금 변화하는
과정을 좀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아리 안에서 조금 정기적인 운동 자조 모임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공동체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를 찾고 조사하고 학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각 동아리별로 미세먼지, 체육시설에 관한 원인을 조사하고 논의하셨으며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여 타인의 의견을 듣고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도 제출을 하셨어요. 더불어 흡연이라는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논의하던 어르신들은 무조건 금연을 해야 돼 라는 발언이 아니라 흡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의 마음을 또 공감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쓰레기 소각으로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발견한 어르신들께서 분리배출 중요성을 알리자라고 해서 분리배출 캠페인도 진행을 하셨고요. 흡연에 대한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 작은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프리허그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공원 체육시설 이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성남시내 공원 운동시설 동력 캠페인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강동아리 어르신들께서는 올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성남현 미세먼지 공모전에 참여하여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쓰레기 소각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미세먼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4번 정도를 걸쳐 토론을 한 끝에 공모전에 제출할 내용을 완성을 시키셨고 함께 제출을 하는 경험을 또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이고 이러한 과정들이 쌓여서 정말 미세먼지 공모전의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공모전 내용에서는 우선 제목을 어르신들께서 미세먼지는 줄이고 포인트는 쌓이고 라는 제목을 또 선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시 내에 있는 반찬가게와 카페 등의 일회용품 줄이기에 지역상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상가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개인 용기를 사용하면 포인트를 또 적립을 해서 지역화폐로 바꿔주는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건강 동아리는 현재 3개의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가 모여서 함께 운동하러 다니고 교육도 받으러 다니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배 시민 교육을 통해 우리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고민하게 되면서 공동체 건강에 대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공모전에 참여하여 대상도 받았어요. 상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 끝에 성남환경운동단체에 기부하고 함께 재활용 선별장에 방문하여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남동 성당에 가서 자원 순환 가게 운영에도 동참했어요. 네, 여러분 건강지킴이 동아리 활동 서유진 사회복지사와 이금자 선배시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처음에 자기 건강을 지키러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가 성남시의 정책까지 제안하게 되는 우리 선배 시민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분들도 와서 내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체조 활동을 하다가 우리 선배 시민 교육을 받으면서 나만 건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함께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연 활동들도 하셨는데 그 금연 활동할 때 청년들한테 예전 같았으면 담배 피우는 거 몸에 해롭다 그러면서 혼냈을 텐데 이제는 접근하실 때 왜 흡연을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이유를 물어보고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 삶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흡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궁이 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 가운데도 후배 시민하고 소통하고 마을과 소통하는 선배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고,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환경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성남시가 그 주최하는 정책대회에서 정책을 제안하셔서 그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줄이고 포인트는 쌓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셨다는데요. 이 건강지킴이 동아리는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공기가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를 들여다 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 그 미세먼지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고, 그 코로나19로 인해 이 배달이 음식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사용들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그 정책 제안을 하셨을 때 텀블러라든지 사용하던 용기를 가지고 반찬 가게를 이용하시면 포인트를 쌓게 되고 그 포인트로 지역 화폐로 되돌려받는 그러한 정책 제안을 하셔서 대상을 이제 거머쥐셨고요. 이 상금도 여러분들이 다 토론하셔서 지역의 시민단체에 다시 후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디딤돌, 그 다음에 JWBC, 그리고 건강지킴이 동아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배 시민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 시민의 실천은 권리형 실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처음에 중원노인복지관의 디딤돌 실천은 소크라테스 유형의 실천하고 그 모습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유형은 나를 살펴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토론하고 학습하는 선배 시민의 자조의 모임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우리 후배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 JWBC의 그 활동은 헬렌 켈러 유형의 활동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은 주의를 둘러봐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들을 알리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발의 표범형이라는 마지막 실천을 해주셨던 곳이 건강지킴이 동아리였는데요. 함께 만들어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정책 제안한 그런 활동의 모습이 은발의 표범 유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의 바바바 실천들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선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열심히 선배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 시민의 활동이 단순히 어떤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을을 바꾸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모습을 중원노인복지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희가 그 금정구 노인복지관과 성남의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을 다녀왔는데요. 이 공간에 선배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국에 존재하는 우리 선배 시민들이 도처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한국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